네, 시장이 원하는 종목을 알아야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은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시장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양 시장에서 좀 매도 우위를 나타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수급을 포함해서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셨나요? 뭐 그런 것 같아요. 팔기는 아깝고 안 팔자니 두려운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팔자니 아깝고 안 팔자니 참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이제 매도량이 더 많았던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종목이 또 굉장히 중요해지는 오늘의 시장입니다. 그럼 오늘의 그들이 선택한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선주 외국인이 선택한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들은요, 대형주, 반도체 대형주인 삼성전자, 그리고 완성차 기업인 기아까지 순매수를 보였고요. 그리고 변압기 관련 기업이죠. HD 현대 일렉트릭, 오늘 탄소 중립 이 관련해서 또 수주 기대감과 함께 외국인이 강하게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이름을 올린 KTNG가 있는데요. 오늘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SK ENS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가 자체는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졌던 오늘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선택한 종목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 외국인 코스닥 시장에서의 선택한 시선주인데요. 먼저 시노팩스입니다. 국내 최초로 이 혈액 투석기 국제 인증을 획득한 기업입니다. 오늘 8거래 연속으로 또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엔터주가 보이네요. JYP 엔터, 이 신인 걸그룹 데뷔와 함께 또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만에 또 이름을 올렸네요.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최근에 이 미국 얀센과 2조 2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던 기업인데요. 오늘 주가 자체는 크게 올라오진 않았지만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선택한 기업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시 김태윤 매니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외국인의 이렇게 수급 종목을 보면 별다른 특징은 보여지지 않는데요. 외국인이 선택한 시선주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본인들도 이제 살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대장주를 사기는 사는데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 조정 나와주고 있고요. 뭐 최근에 상당히 흐름 좋았던 뭐 자동차 쪽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던 기아 쪽 관련해가지고도 오늘 조정폭이 좀 생각보다 좀 깊게 나왔습니다. 그 뜻은 결국에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이 아무리 사고 있을지라도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성 자체는 그동안 2달 동안의 지수가 좀 상승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피로도가 좀 누적이 됐던 증시였고요. 뭐 지난번 뭐 미국장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뭐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실제로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최근에 한 4일 연속 양봉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게다가 우리가 지금 이 페드워치, 이 CME에서 발표되고 있는 그 페드워치 쪽 그 전망치를 보면은 뭐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 며칠 동안 뭐 공개 방송이든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약간의 좀 기대치가 좀 높았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여전히 전반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이런 대장주들을 사고는 있지만 뭐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주식을 사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안 하기엔 그러니까 저는 뭐 삼성전자나 뭐 두산 로보틱스 어떻게 보면 로봇을 대표할 수 있는 게 지금 두산 로보틱스고요. 뭐 이런 전기전자 쪽 관련해서 반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고 그리고 뭐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뭐 KTNG나 이런 종목들을 사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뭔가 사고자 하는 종목들,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약간 대장주 역할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집중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이 시장에서 수급을 빼내가는 시장이었던 만큼 외국인도 담을 게 없었던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속에서도 이슈와 함께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10개의 시선주를 꼽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매니저님의 눈길을 끄는 시선주 하나만 꼽아주신다면요. 아프리카 TV입니다.
자, 아프리카 TV고요. 뭐 제가 뭐 요즘에 그 네이버 치지직 쪽 관련해가지고 좀 약간 흥행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면서 오늘 뭐 MBT나 뭐 와이랩과 같은 그런 관련된 수혜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이 트위치 국내 철수에 관한 부분들 때문에 뭐 사실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네이버 치지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많이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금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 뭐 물론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이 네이버 치지직 관련된 그 플랫폼 자체가 조금 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동안 2달 동안의 시장의 반등을 견인했었던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면은 결국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들, 그리고 그동안 지수 낙폭에 대한 이 반발 매수의 유입이라는 그런 부분들로부터 시장,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단순히 말씀드리면 시장빨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 실적도 호실적이 또 전망이 되고 있는 또 실적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3분기 실적도 발표가 됐었을 때 좋은 모습들이 좀 나와줬었는데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e스포츠나 뭐 이런 지스타 같은 여러 가지 좀 행사들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별풍선 관련돼 가지고 매출이 좀 더 증가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 그러니까 지난 분기죠. 어떻게 보면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예상 매출액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4%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한 33%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이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뭐 CS2024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일정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만약 조정이 나와준다면 이 시장의 눈높이 자체는 일정 모멘텀, 그 다음 일정을 볼 것이고요. 결국에 그 부분들은 실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조만간에 나오죠. 그 부분으로부터 이제 실적에 대한 이슈 또는 이 트렌드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TV가 그래도 조금은 더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좀 연계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위치의 국내 철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뭐 역캠이나 이제 R등급 게임 방송, 예를 들어서 GTA 같은 이쪽 카테고리에 속하는 부분들은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트위치 전체 트래픽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는 좀 가져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이런 올해 영업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됐었을 때 뭐 업황 좋고 뭐 산업 좋고 뭐 테마 좋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시장의 키워드 거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뭐 와이랩이나 MBT와 같은 네이버 직접 관련된 소유주들이 올라가지만 결국에 실적과 그리고 트위치 국내 철수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 아프리카 TV가 그래도 약간의 트레이딩 관점이나 아니면 올 한 해를 바라봤었을 때 충분히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시선주, 베스트 시선주로는 아프리카 TV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다시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또 수급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아프리카 TV 4분기 호실적 전망과 함께 실적주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관의 시선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의 시선주 코스피 시장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은 방산주들이 좀 이름을 올렸네요.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한화시스템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오늘 강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는 4분기 호실적 전망과 함께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까지 내놓으면서 오늘 시선주 강하게 또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고요. 그리고 게임주 크래프톤도 오랜만에 기관의 수급이 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기관의 시선주 코스닥 시장도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합병 기대감 속에 셀트리온 제약이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역시도 신고가를 또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들의 기대감 속에 오늘 ABL 바이오 역시도 또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로 또 부각을 받았던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제주 반도체까지 오늘 기관들의 시선이 이어졌던 종목들이었습니다. 네, 다시 김태훈 매니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들의 시선이 갔던 종목들은 방산주,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와 반도체였던 것 같은데요. 매니저님은 오늘 시선주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주항공하고 방산 쪽에 대한 집중 매수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뭐 세트레가이나 뭐 에피성 오늘 그런 종목들이 우선 상당히 강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시장을 주도했었던 업종을 바라본다면은 뭐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은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어떻게 보면 일정 모멘텀이 좀 있었고요. 뭐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전에 좀 주도를 했다가 최근에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수 반등이 나왔을 때 사실 주도했던 업종이었기 때문에 지수가 만약 쉬어간다면은 1차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또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 한 해를 길게 바라봤었을 때는 이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를 당연히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대신 그 안에서 지금 당장은 옥석 가리기가 조금 더 필요할 것이고 지금 당장은 또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그 안에서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오늘 반도체 종목들 뭐 기존에 항상 시장을 주도했었던 HBM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낙폭을 키움에도 불구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칩셋 미디어나 뭐 제주 반도체, 이 어버브 반도체와 같은 뭐 CXL이나 뭐 아니면 뭐 온디바이스 AI 쪽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 테마로서 지금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상승했던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주 반도체나 뭐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시장은요. 아무튼 제가 봤었을 때 단기적으로 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결국에는 이슈가 조금 더 탈 수 있는 뭐 퀄리타스 반도체나 제주 반도체를 샀다라고 보고 있고 또 경기가 만약에 또 조정이 나온다.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시장의 조정이 나온다면 사실 이런 정부의 정책주나 전반적으로 경기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방산 쪽이나 아니면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연내 무산이 됐었습니다. 근데 1월 9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우주항공청 이 본건 상정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이런 이 모멘텀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 뭐 스페이스 X나 아니면 원앱과 같은 그런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해서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항공 쪽 관련된 뭐 위성통신 관련된 대규모의 투자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기관들도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오늘 또 이렇게 강하게 좀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선택인 시선주, 기관의 시선주, 반도체와 우주항공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매니저님의 눈길을 끄는 이 기관의 시선주 하나만 꼽아주신다면요? 네,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오. 인텔리안 테크를 좀 보고 있고요. 사실 네. 이제 오늘 장중에 이런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뭐 AP위성 같은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장중에 뭐 상한가 도달을 했다가 물론 종가 기준에서 약간 풀렸던 부분들도 좀 있겠지만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큰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로 바라봤습니다. 뭐 아마존, 스페이스X, 원앱이라는 그 글로벌 IT 기업들이 올해부터 뭐 대규모의 투자가 또 예정이 돼 있다라는 약간의 중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뭐 두 번째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단기성 모멘텀입니다.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약간의 뭐 테마성 아니면 일정주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그 본건 상정이라는 그런 이슈가 다시 한번 관련주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써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면요 그동안 부각을 받았던 또는 시장이 반등을 했었을 때 그 반등을 견인했던 주도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익 실현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애초에 올라간 게 최근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부터 나름대로 또 하방 정체성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또 사우디 네옴시티 쪽 관련해서 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텔셋하고 이 어디죠? 유텔셋하고 원앱이 이제 합작을 하면서 그 지금 이 사우디 네옴시티 쪽 관련해 가지고 위성통신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 원앱에 또 양산 공급을 하고 있는 또 인텔리안 테크가 앞으로 그 부분으로부터 또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 있다는 또 네옴시티 테마로도 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중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을 같이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관의 시선주로는 인텔리안 테크 그리고 외국인의 시선주로는 아프리카 TV를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중에서 절대 강자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앞으로 시장에서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조금 더 연속성이 보일 수 있는 종목 딱 하나만 꼽아주시죠. 저는 한국 사람을 믿겠습니다. 외국인 말고 한국 사람 믿을 거고요. 인텔리안 테크 믿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고요. 아까 투자 포인트는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약간 밴드로 매수가를 좀 밴드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밴드는 이제 77,000원에서 8만 원 정도 매수가 밴드를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이제 9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4,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시선주로는 인텔리안 테크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매니저님, 저희가 매니저님과 조금 더 함께 하고 싶다면 어디서 매니저님을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너튜브 채널 오전 8시에 매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날그날의 이제 핵심 이슈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분석을 하시고 찾아보시려면은 몇 시간 걸리실 거를 제가 딱 30분이면은 다 정리를 해드리고 그날그날의 투자 전략과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지켜볼지 이런 것들 다 30분이면 정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